한국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을 따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냈던 중국은 결국 두 경기에서 4골을 실점하며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경기 내용으로 두 경기 평균 75%몰 점유율을 내주며 공환증이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선수들과의 현격한 기량 차이뿐 아니라 관중들의 응원 문화에서도 차이를 보여준 중국 축구는 대다수의 여성 팬들이 오히려 이제는 한국팀을 응원하고 싶다는 예상치 못한 반응까지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모와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팬들에게 보는 맛 또한 선사하는 한국 선수들과 다르게 마치 소림사에서 나온 것 같은 헤어스타일의 젊은 선수와 어딘가 모르게 계속해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윙백들이 20년 전 홍콩 영화에 나올 듯한 모습으로 경기를 하는 중국 선수들의 모습에 왜 우리는 축구도 진 것도 억울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월드컵 2차 예선 최종전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11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 2차 예선조 마지막 6차전에서 후반 16분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1대 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5승 무패로 2차 예선을 마무리한 한국은 피파 랭킹을 23위로 유지하며 AFC 가맹국 중 3위를 유지, 3차 예선조 추첨에서 1번 포트에 들어가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란과 일본을 피하며 3차 예선에서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낮은 나라와 대결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패한 중국은 10만 끝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하였는데요. 태국과 1승 1무 2패로 승점 8점에 구득점 9실점을 기록하며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2위로 기적적으로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별 2위까지만 가능한 월드컵 직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와 함께 모든 팀들에게 공정한 승점을 제공하며 희망 고문이 기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불안한 목소리가 중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선 마지막 경기까지 한국에게 패배하며 공환증, 중국이 걸린 불치병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진 가운데 최종 예선의 포트가 공개되어 절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지난번 벤투호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순조롭게 월드컵에 진출한 적이 없었던 월드컵 3차 최종 예선이기에 이번 예상 포트 결과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2포트의 호주, 3포트의 사우디아라비아, 포트 4에서는 껄끄러운 북한이나 최근 신태용 감독과 함께 매직을 써내려가는 동남아 유일의 최종 예선 진출국 인도네시아를 만나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또한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은 벌써부터 좌절하며 2위까지 월드컵으로 직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니 차라리 포트 4에서 한국을 만나서 손흥민과 잘생긴 한국 선수들을 TV로 무료로 한 번 더 보는 것이 이득이 아니냐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예선에서 한국을 만날 확률은 33%입니다. 한국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사실상 승리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이나 이란을 만난다고 승리하여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전력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번 2차 예선에서 한번 만나본 한국을 상대로 이번처럼 내려앉은 경기를 펼쳐서 무승부 전략을 펼치고 또 이제 볼라이 점점 줄어드는 손흥민을 중국 홈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월드컵이 중국 축구 팬들에게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의 3대 0 세리머니 이후 중국에서는 떠들썩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안티 세력들이 비난을 쏟아냈지만 잠시 후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오히려 손흥민이 저렇게 할 정도면 저 원정 관중들이 잘못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10여 년간 유럽에서 활약하며 극성맞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당해오면서도 관중들과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홈팬들이 왜 원정 팬들에게 욕설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뼈 때리는 메시지로 안티 팬들을 입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 홈 경기에서 야유받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야유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 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선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잘 말리지 않고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대표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선수들은 축구를 배우면서 규율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색깔을 입어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속팀에서 어떤 방향의 축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축구를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표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최대 매체 바이두에서 왜 중국 팬들은 한국 축구 선수에게 이토록 열광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그동안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축구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외모까지 중국 선수들과 너무나 비교되어 축구를 보는 맛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중 대다수는 여성 팬들로 소림사 같은 중국 선수들뿐 아니라 이제 다인종 국가를 추구하는 것 같은 귀화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팀의 모습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실력이 안 좋으면 외모라도 멀쩡해야 할 텐데 손흥민 선수보다 키도 작고 몸도 좋지 않으며 느리고 기술도 안 좋고 비매너에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인성도 안 좋다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 팀만을 응원해야 하는가? 차라리 한국 팀을 응원해서 월드컵에서도 한국 편에서 그들의 선전을 바라도록 하겠다. 나는 손흥민을 알고 나서부터 중국 팀을 응원해 본 적이 없다. 한국에는 이렇게 실력 좋고 인성 좋고 팬들을 위하는 선수가 있는데 중국 축구 선수들은 배만 나왔고 자신을 안 뽑으면 중국 축구에는 미래가 없고 선수가 있어야 팬이 있다는 망언이나 일삼는다. 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응원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전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던 중국 매체들은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 선수를 도발한 것은 중국 관중들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중국 골키퍼가 나서서 중국 관중들에게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이것이 손흥민을 분노하게 만들며 드리블 성공률 89%라는 믿기 힘든 기록으로 중국 팀의 좌절을 선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팀 베테랑 골키퍼는 이번 한국전 패배로 마지막으로 그려보았던 월드컵 진출의 작은 희망마저 사라진 줄 알았다며 경기 후 한국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 선수와 웃으며 농담을 할 뿐 아니라 팀 내 베테랑 축에 속하는 그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거친 플레이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축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히 몰락해버린 중국 리그뿐 아니라 피파 랭킹이 중국보다 높은 전 세계 어느 팀도 그들과 A 매치를 하기 꺼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강팀과 경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거액을 주고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와 A 매치만 하고 있으니 선수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경험치를 쌓지 못해 중요한 경기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대표 감독도 한뼘 있는 메시지로 중국 축구 팬들을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한 점 차로 패배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결과이다. 우리는 이 성적에 만족해야 하고 또 상위 라운드로 진출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게 승기를 내서는 안 된다. 손흥민 같은 선수를 도발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 거친 플레이만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 선수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기 전부터 중국 기자들은 한국의 훈련장을 훔쳐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에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유럽 무대에서 오랫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 외에도 엄원상과 배준호 같은 젊은 선수들의 기량이 돋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활약으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자들이 특히 놀란 부분은 엄원상과 배준호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었습니다. 엄원상 선수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드리블로 훈련장에서도 유독 빛나는 선수였기에 중국 취재진들은 엄원상이 왜 벤치에만 앉아있는 것이냐 며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21살의 막내 배준호 선수는 침착한 플레이와 날카로운 슈팅, 그리고 번뜩이는 움직임과 발에 붙어 다니는 드리블로 주목받았습니다. 중국 기자들은 한국은 손흥민 이후에도 이강인과 배준호 같은 슈퍼 탤런트들이 있어 유럽 축구에서 계속해서 활약하는 선수가 나온다고 부러움을 표했습니다. 배준호는 현재 영국 매체로부터 연일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리그에도 이름을 올렸었지만 최근 2부 리그에서 강등권까지 추락했던 스토크시티의 유일한 희망인 배준호 선수는 영국 현지에서 과거 볼턴에서 활약했었던 전성기 시절의 이청용을 보는 것 같다. 이대로만 성장한다면 부상 없이 건강한 이청용이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배준호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스토크온 트렌트에서는 배준호는 종종 부드러운 발 기술을 보여주면서 루크와 좋은 조합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그는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열심히 움직이며 팀에 헌신할 줄 아는 선수이다. 이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놀랍다라고 평했습니다. 특히 이날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가진 김도훈 감독은 중국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며 배준호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경기 선발 출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잘 움직여 대승을 거두었다. 특히 주장 손흥민과 부주장 이재성, 김진수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새로운 선수들도 빠르게 적응하고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 포지셔닝, 밸런스, 라인 브레이킹을 언급한 바 있다. 이중 포지셔닝이 잘 이루어져 7골 차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위치 선정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득점이 나왔고 덕분에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다. 배준호, 황재원, 박승우, 오세훈 이 4명이 A매치 데뷔전을 치르면서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 만족하며 특히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배준호는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운동했는데 잠재력이 굉장하다고 느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배준호가 데뷔전에서 자신의 기량을 모두 펼치지 못했지만 가진 능력이 출중하다. 특히 공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면서 경기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아주 기대가 크다라고 배준호의 플레이를 극찬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경기로 긴 시즌을 마무리한 손흥민이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티뉴스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티뉴스는 자랑스러운 톱클래스 선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의 으뜸이 되어주셔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